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대행 측이요. 네. 지금 대선 출마하냐 안 하냐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여의도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희망론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쪽에서 별다른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출마설이 이제 꺼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6.3 대선 출마를 앞두고 사실상 염두에 두고 이 비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어떤 논리를 좀 마련 중이다라는 보도가 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 측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반기문 시즌 2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2017년에 박근혜 탄핵 국면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대망론으로 떠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귀국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다가 20여일 만에 불출마로 돌아섰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주로 이제 관료 생활을 했었던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이제 대선판에서 이제 활동 반경을 넓힐 수가 없었다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 관료 생활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처럼 현실 정치의 벽을 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타일 정치를 내세워서 돌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성 정치권들이 좀 문제가 많고 적대와 갈등의 중심으로 이제 정치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국민들이 이제 기존 정치를 극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과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관료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다른 주자들하고 차별점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어떤 변수가 될지는 갸우뚱합니다만요. 지금 대행이란 어떤 심판의 입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나오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저희도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조기 대선의 관리자 입장에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 출마가 좀 부적절한 거는 본인도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대선에 출마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고 출마하겠다라는 거를 선언을 하고 또 지금 이제 그 권한대행 측을 내려놔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한창 그 각 당에서 조기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출마설을 흘리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면서 여지를 남겨놓는 것 자체가 국무총리로서도 혹은 파면당한 정권의 2인자로서도 별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총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 흘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적 어떤 혼란만 좀 키우는 거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니 안 나오니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행 본인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좀 구체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이제 쓸 수 없는 기사들이고 추가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도 거기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법 계엄이 선포된 데 대해서는 더 강하게 막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집어넣겠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에 반대했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한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협치도 누구보다 잘 할 사람이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소임을 발언했던 거 이거는 대선에 출마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주변 참모나 혹은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이 물어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제대로 반박을 안 하거나 혹은 사실상 그냥 방치하고 있거나 혹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즐기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오면 반기문 시즌 2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보다
정치적 파괴력이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건 이제 정치권에 오래 정치를 해왔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에 반기문 이른바 이제 열풍, 반기문 바람이 불 때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지금처럼 조기 대선에 진입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직전부터 그렇습니다. 임기가 뭐 이 만료로 이제 다가가고 있던 시점부터 2015년 연말부터 슬슬 조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언론 매체들에서는 반기문 전 당시 사무총장을 직접 후보로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안철수 뭐 국민의당 대표 이런 유력 인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뭐 넘어서는 뭐 그런 조사들도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대선 전국으로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간 이후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전국 이후에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제 지지율은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동격이거나 조금 떨어지는 정도 그런 수준을 꾸준히 유지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 바람의 이제 위상 차원에서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요. 그분은 그때 당시 국내 정치의 어떤 파탄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완전히 뭐 정치와는 한국 정치와는 떨어져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뭐 책임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 후보로 거론이 됐었다 보니까 정책 파괴력 면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이제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위상 차이가 상당히 크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얻고 있는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뭐 김문수 예비 후보라든지 뭐 혹은 뭐 오세훈 후보라든지 뭐 전 그 예비 후보도 아니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존의 국민의힘 인사들한테서 빌려오는 지지율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 사례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치적 어떤 파괴력을 기대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기대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 가까웠던 이제 반기문 열풍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군부를 떼어보려고 하는 정치권에서 일부러 불을 붙이려고 이제 부싯돌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젖은 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한덕수 그런데 지금 군부를 뗀다는 말씀했는데. 국민추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될 때만 하더라도 뭐 고건 전 국무총리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이제 이런 정치권의 과거 원로급 인사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홍보가 돼서 그런 기대를 모았었는데 오늘 이 행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런 유력 인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열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단 박성섭이라는 인물이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분은 이제 무등일보의 회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하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잘 알려진 중앙 정치에서 이제 유력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분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그럼 대화를 나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행사가 열리는 것도 한덕수 총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추대식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대행이 안 하더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공식 모임이 발족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제 만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박성섭 위원장은 본인이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경기고등학교 63회 동기동창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직접적인 반응이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100% 출마한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신한 근거가 뭐냐? 100%라는 거는 그냥 확실하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했느냐? 이것도 물어봤더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의사 표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거는 지금 이분 설명을 들어보면요.
우리 이런 추대식 합니다 하니까 말리지 않으니까 나온다. 뭐 이런 연결고리 같은데요. 그 논리적 추론은. 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근데 뭐 근거가 뭔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건손학규 이런 분들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건가요? 결과적으로? 일단 고건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고건 전 총리는 현실 정치를 떠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고 고건 전 총리 측의 이제 관계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을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잠깐 지낸 바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전후로 언론 인터뷰가 이제 여러 차례 요청이 들어갔지만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에 맞춰서 지금까지 인터뷰에도 응한 적이 없다. 이런 움직임에 추대 움직임 같은데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 한덕수 대행이요. 한미 통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본인을 향한 이제 추대 움직임이라든지 정치권에서의 영입 움직임이라든지 뭐 출마 요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제대로 이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해외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노 코멘트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라면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통상 관련된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관련 이야기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그리고 뭐 조선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다. 그리고 이제 양국의 경제 통상 책임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 그러니까 윈윈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 두 사람이 출국해서 사실상 어떤 협의점을 만들어서 타결에 이르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오기를 이제 기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졸속 협상에서요. 자기 어떤 대권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졸속 협상하고 마구 퍼주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음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2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들의 시각을 보자면 사실은 뭐 일면 머리 기사들 그리고 이제 사설을 통해서 이제 논조를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어제 오늘 언론들이 내놓는 이 관련된 평가들을 보면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논조가 당연하겠죠. 통일이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른바 이제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보수 매체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일보를 제외한 조선일보는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까지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이 그 지휘부에서 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건 서둘러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야권에서도 이전 야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 한덕수 대행이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게 조승래 민주당 수석부 대변인의 이제 논평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협상은 시한부 임시정부가 번개불에 콩 굽듯 해치울 수도 또 해치워서도 안 될 중대 사안이다. 수없이 많은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고 당연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차기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몫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출국한 안덕근 장관이나 혹은 뭐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도 언론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열심히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이 협상을 서두를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제 읽히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야권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제 언론을 비롯한 여론 그리고 뭐 지금 정부 내에서도 협상 주체로 나서고 있는 정부 내에서도 이 사안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통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만 유독
이 사안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인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죠, 오히려. 네,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거고 특히 이제 통상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우리 정부가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협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컨트롤 타워라고도 할 수 있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나서서 우리의 협상 전략을 노출하는 듯한 언론 인터뷰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 8일에 있었던 CNN하고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맞대응을 하는 대신 협상을 할 것이다. 바싹 자세를 낮추는 모습. 이게 이제 시작부터 이제 공개가 됐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20일에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하고의 인터뷰에서도 will not fight back이라고 해가지고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이 부는 모두 미국의 도움 덕분이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전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은인이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 대화에 기반한다면 이런 어떤 기조에 기반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거라서요. 미리부터 이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게다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터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뭐 알래스카 이제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나설 것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투자 협상 카드인데 그걸 왜 미리 노출하고 줄 것처럼 약속을 하느냐. 협상 카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상적 상황이었을 때도 퍼주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렇습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고요. 당시에도 아무것도 못 얻었고 퍼주기만 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요.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모든 걸 퍼주고 나 몰라 할까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건 좀 그래서 엄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협상에 나서고 있는 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속도를 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거든요. 서로 눈치 보고 있죠. 우리보다도 조금 앞서서 협상을 시작했던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최고 가까운 동맹국 중에 하나고 뭐 협조 파트너 중에 하나고 뭐 모든 사람들이 협상에 나선다고 했을 때 일본이 또 미국에 적극적으로 퍼주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의 또 이제 중요한 우방 중에 하나의 뭐 캐나다라든지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직접적으로 관세로 충돌할 것 같은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가능하면 좀 숨기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버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통상 전문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협상하는 어떤 그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우리 또 핑계도 좋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2개월 후에 들어서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핑계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지금과 같은 관세 전쟁 상황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죠.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핑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하고 있는 걸 지켜보다가 나중에 협상 전략 짜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라고 의문 부호를 보이는 언론이나 통상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언론이 어떤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눈을 치켜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속 협상 해오면 이건 용서받지 못할 텐데요, 정말. 뭐 아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우리한테 일방적인 은인 이전 시절은 이제 상당 시간 전에 지나갔고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대미국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우리 한국입니다. 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광고 듣고 계속 하기 전에요. 그 김성훈 차장 사의표하고 휴가 갔죠? 얼마 전에 이제 사의를 직원들한테 이제 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새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사의를 표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최근에 이제 휴가를 떠났고 그래서 어제부로 경호처 서열 3위라고 할 수 있는 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경호처장의 직무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차장이 대리를 해오다가 기획관리실장이 맡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퇴직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아폰 서버나 빨리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요.
윤석열 씨에 대한 제명 출당을 거부했죠. 네, 예. 결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가 이제 예. 차기 대선 본선 국면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예.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씨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라고 예. 합니다. 오늘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출당이라든지 제명 조치 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알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자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출당이나 제명 예.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당시키라거나 이제 제명시키라는 거는 그 자체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네. 민주당의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예. 그 얘기는 민주당 쪽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윤석열을 제명시켜라, 출당시켜라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출당 제명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요. 대표적인 이제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거취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이 본선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가 안 되면 거취를 이제 고민하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내 이제 주류 기득권 쪽에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언뜻 생각해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리를 많이 낼수록 시끄러울수록 민주당은 선거에서 불리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굳이 뭐 지적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네. 국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당 얘기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상황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적 의미로 따지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연인이라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은퇴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자연인은 아닌데 아니라서요. 더구나 이 사람은 이제 직전에 파면당하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예. 피고인이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적 의미가 없다라고 글쎄요. 축소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제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분열하면 망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열 여기서 이제 분열한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내에 있는 윤석열 지지층까지도 이제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문제다라는 게 당내의 걱정들인 겁니다. 예. 윤석열을 끌어안은 상태로 대선을 치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인데 뭐 지금 당내의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섣불리 이제 윤석열을 내보냈다가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윤 어게인 신당창당처럼 네. 돌출 변수로 튀어나왔을 경우에 더 곤란해질 수 있다. 이른바 이제 보수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예. 걱정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의원은요. 지금 입장이 뭔가요, 정확히? 이준석 의원은 단일화는 없다라는 예.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이 나가서 예. 했었던 얘기들, 이사 갈 때 자기가 먹던 샘물에 침 뱉는 건 안 좋은 일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예. 이제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자꾸 우리 당 욕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한테 알랑거리느라고 생짜로 당대표 끄집어내려서 쫓아낸 이야기한 게 왜 먹던 물에 침 뱉는 행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언론에서 단일화니 뭐니 황당한 얘기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단일화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 4명 발표하는 게 7시쯤이죠?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합니다. 아, 잠시 후에 나오겠군요. 네.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3부에서 하고요. 선관위 여론조사 업체 교체 불가 결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기존에 김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었던 여론조사 업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참관한다든지 예. 호남과 수도권 지역의 권리당원들한테 소개 문자를 보내는 예. 거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